경제 이야기 두 번째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다들 어중간하게 알고 있는 금리에 대해 쉽지만 알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금리의 사전적 정의는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발생하는 비용 또는 이익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자율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.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은행에서 300만 원 대출을 받았을 때 연간 금리가 3%라면 매년 9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거죠. 반대로 저축통장에 300만 원을 저축했는데 그 통장의 연간 금리가 3%라면 매년 9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기본 개념은 상당히 쉬운데 돈의 가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. 금리가 1%일 때의 만 원과 금리가 3%일 때의 만 원, 둘 중에 일반적으로는 뭐가 더 가치 있을까요? 5초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금리가 3%일 때의 만 원이 더 가치가 높습니다. 금리가 3%일 때는 만 원을 얻으려 한다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고 들고 있다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때 현금을 운용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이 더 높은 것이죠. 이러한 금리를 결정하는 곳은 중앙은행입니다.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,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. 정확히는 국가의 기준금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. 기준금리라는 것은 금리의 기준점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하한선의 역할을 합니다.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%로 정했다면 한국은행보다 신용이 낮은 모든 시중은행은 1%, 2% 이렇게 금리를 정하기 힘든 것이죠. 이제 이 기준금리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봅시다.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이 빨라서 사람들의 소득과 소비력이 늘어나게 되면 물가와 부동산, 주식가격 등 많은 지표가 오르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현금을 끌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두는 게 유리하겠죠.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많아지게 되는데 이때 금리가 너무 낮아버리면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삼성전자를 사고 할 것입니다. 가치에 비해 지나친 인플레이션과 버블이 발생할 수 있겠죠.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거나 혹은 잠재우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높이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대출 이자가 오르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걸 그래도 전보다는 망설이게 되죠.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서 버블이 끼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. 다들 아시는 2008 금융위기도 지나친 대출로 인한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했습니다. 금리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죠. 이번엔 반대로 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기업들도 고용을 줄이면서 실직자가 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. 이때는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 많은 돈이 시장에 유입되도록 도울 수 있는 겁니다. 실제로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었던 코로나 시기를 보면 기준금리가 매우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. 금리를 낮추면 시장에 많은 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시기에 금리마저 낮춰버린다면 오히려 더 시장을 과열시키면서 자산시장의 부채가 늘어나고 거품이 낄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. 이렇기에 금리는 은행이자와 환율은 물론이고 코인, 주식, 채권,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시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. 이 중 어딘가에 내 돈을 투자해 두었다면 금리의 흐름이나 전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. 다음번엔 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